들으면서 생각한 게 새누리당 그동안 없어져야 되겠다, 없어져야 할 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제 결국 없어져야 될 이유를 자신들이 만들어냈군요. 네. 그리고 김무성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친박계 수장이다, 그러다가 잠시 소원한 거리를 두다가 또 대선 때는 대통령이 다시 참모로 기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또 이제 화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이후에도 김무성이가 당대표 할 때 또 박근혜 대통령 및 친박이 도움을 줬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배신, 배반, 이건 거의 폐륜과 같은 이런 일을 벌였단 말이죠. 그래서 네. 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공감하는 게 전화도 걸어야 되겠고 당사에도 찾아가야 되겠고 네. 그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어가야 되겠고 그렇죠. 시위도 벌여야 되겠다. 네. 그리고 또 지역구 주민들한테 알리는 활동, 이 네. 사람들이 왜 문제인지 알리는 활동. 많은 사람들이 알긴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렇게 김무성이 할까, 이런 잘못된 정보를 듣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선은 제가 세 가지를 제안했는데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김무성, 유승민의 이름을 치면은 네. 그 지구당 사무실이나 국회 의원회관이라든가 이런 전화번호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그 지구당사나 또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집중적으로 전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심지어 김무성 씨의 집에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울고불고 하면서 지금 전화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김무성 씨가 이 인터뷰,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울고불고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할 말과 행동을 못하는 것보다 내 꿈을 접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더 큰 역사적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지금 뭐냐면은 이제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보다 더 악랄하게 지금 좌파적 노선을 걷고 있는 그 조선일보가 김무성 씨가 이제 탄핵을 앞장서겠다 하면서 대선 꿈을 접겠다 얘기했는데, 거짓말 같아요. 아니 대선 꿈을 접는다는 게 무슨 지지도가 10%가 나오고 뭐 최소한 10% 뭐 15% 이렇게 나와야만 대선 꿈인 것이지. 10%하고 어떻게 꿈을 꿉니까? 그냥 이건 무슨 뭐 2%, 후보지, 후보. 1%, 0.7% 나오는 김무성 씨가 그 대선의 후보의 꿈을 접었다는 게 참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게 하는 그 그러한, 꿈이 아니라요. 네. 망상을 접었다. 나는 대선에 그렇죠. 망상을 접었다. 네. 헛된 망상을 접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성아 맞는 말 아니냐? 정말 사람이 무성의하고요. 네. 이 등치만 컸지 감 못하고 있고 이런 그대로예요. 지지자들에게 무성의하고 또 대한민국에 무성의하고 정치권에 무성의하고 정말 등치감 못한다는 게 무성의한테는 정말 딱 어울리는 말이고요. 기사를 보니까요. 대권 꿈을 접었다. 무슨 대권 꿈인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 대권의 망상이지. 당신이 무슨 대통령, 진짜 누가 들으면 웃어요. 당신 집에서도 웃을 거야 아마. 그런데 웃기는 거는 한겨레에 인터뷰를 했어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참 이게 가소롭다니까요. 보십시오. 정계 개편 시동, 총선 불출마 좀 더 생각해봐야 되겠다. 네. 총선 불출마까지는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대권 꿈 접은 사람이 무슨 총선도 생각합니까? 난 진짜. 한겨레하고도 인터뷰를 했죠. 이 조선일보하고도 인터뷰를 했어요. 네. 조선일보의 노선이 지금 어느 신문과 일치한 것을 좀 참 리얼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김무성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기문, 안철수, 김종인 누구와도 손잡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명분은 뭐냐면 이대로 가면 보수 우파 세력이
그야말로 괴멸한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김무성 씨 같은 당신과 같은 이런 배신행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 우파 세력이 괴멸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죠. 검찰의 수사 결과라는 것이 중간 수사 결과라는 거고 정말 100% 인정, 참 그야말로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검찰이 내놓은 게 중간 수사 결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지켜보거나 또는 특검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2명, 네? 지금 말이야, 난 이런 결과가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네. 새누리당은 웃기는 정당이에요, 정말. 이런 정당은 제가 볼 때는 공중 분해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선택하게 돼 있습니까? 그야말로 골수 좌파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후보, 특검 후보로 올라올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좋다 하겠다 해가지고 그 특검 후보 추천 의뢰서를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특별검사가 내놓는 그 결과를 보고서 탄핵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 거 아니냐, 내가 볼 때는 말이죠. 네? 아니, 이 사람들은요, 예. 원래부터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악감정을 갖고 있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때는 이때다라고 성급하게 나선 거거든요. 김무성이 등치 보세요. 이렇게 성급하게 나설 사람인가. 느릿느릿 터져갖고, 걷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 그거 저번에 도장 갖고 튈 때는 빨리 튀더만, 어?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한민국 위기에서는 몸을 느릿느릿 거북이처럼 움직이다가 지금 탄핵, 그리고 공천, 이럴 때는 마치 그냥 육상선수처럼 움직인단 말이죠. 기회주의자들이 대부분 이렇거든요. 제가 금년 8월에 김무성 씨가 그 땡볕에 말이죠. 네. 그 밀짚 모자 쓰고 남방 셔츠 입고 전라남도 하이도 그 신안군에 가서 신안군 하이도에 가서 네. 참 김대중 그 대통령 기념관에 들러가지고 그 이제 그 이 흉상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흉상 앞에서 묵념하고 마치 국민의례 하는 사진, 그 다음에 그 기념관 그 방명록에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그 정치 지도력이 지금 필요할 때다. 이렇게 방명록에 참 김대중 찬가를 기록하는 걸 볼 때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게 지금 탈당하려고 그런다? 네, 이 지금 온갖 지금 여러 가지 몸부림을 해도 지지도가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손학규 씨처럼 맞아요. 제2의 손학규의 그 전철을 밟고야 말 것이다 했는데 정말 그 예측이 참 지금 그대로 좀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저도 네, 다시 네.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그때 김무성 결국은 탈당할 거다. 근데요. 네. 탈당보다 더 나빠요, 이거는. 탈당보다 더 한 수 앞서간 거예요. 지금 탈당을 할 겁니다. 지금 뭐냐면 탈당을 하는데 친박계가 지금 온갖 오물을 지금 뿌려주길 바라는 거죠. 이야. 발길질을 해 대서 마치 더 이상 새누리당 안에서는 이제 의리를 지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된다. 이런 모습을 연출하면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요거 그때 네. 한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2016년 8월 10일입니다. 야, 안 보시는데도 네, 금방 네. 외우시네. 제가 말이죠. 네. 신의 한수에 2016년 8월 8일 네. 그때 월요일부터 제가 첫 방송을 했어요. 그러시구나. 네네.
그런데 역사적인 이제 방송. 그렇죠. 금년 8월 8일부터 제가 이제 신의 한수에 처음 방송을 했는데 이게 8월 10일 날 아닙니까? 그 밑에는 뭐라고 쓴지 기억 안 나시죠? 뭐라고 썼습니까? 그 밑에는요. 네. 민심 정치 배당 여행이죠. 야, 씨. 자. 야, 욕 나온다. 네. 김무성. 민심 정치 배낭 여행? 웃기고 앉아있네. 당신 네가 무슨 네 차로 움직였지? 뭐 배낭 여행하면서 학생들처럼 걸어 다녔어? 웃기고 있어. 보좌관 어디다 딴 데 없었겠지 아마. 카메라 찍을 때는 어디 갔었겠지. 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무슨 배낭여행이야. 젊은 학생들은 정말 호주머니에 정말 몇만 원 들고 배낭 메고 여행을 하는 게 배낭여행이지. 보호자관 몇몇씩 달러 붓고 거기에 기자 가고. 당신 솔직히 배낭 만들었지. 그게 배낭여행이야. 당신 발로 다녔어. 당신 차로 다녔지. 아주 가증스럽기가 이를 데 없고 말이죠. 자, 이런 그래서- 정치인들 보면 쇼, 그렇죠. 생쇼. 네. 그래서 이제 김무성 씨가 저는 볼 때 새누리당을 그야말로 만신창이를 만들면서 탈당을 해가지고 예. 이 탄핵을 이제 빌미로 이른바 탄핵파, 탄핵을 찬성하는 찬탄파들을 이제 몰고서 탈당을 시도하려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김무성 씨가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뭐 30명, 40명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수 우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비박계 탄핵 찬성한다는 그런 사람들을 달려들어서 지금 이제 전화 걸기 운동을 하고 댓글 달기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김무성 당사에 가서 아마 시위를 격렬하게 벌이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김무성 씨부터 탈당 못 할 겁니다. 탄핵에 선뜻 아마 참여 못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천만의 있어요.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 가서 또, 예. 이산이 아닌가 보다. 제가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도장 들고 튈 때처럼 네, 말이죠. 쇼를 할 수도 있는데 때는 늦은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김무성 씨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보니까 모두가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대선 주자들이 자기만 대통령 하려고 한 생각에 지금 정계 개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정계 개편 구상을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선 거다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무성 씨가 새누리당에 나와서 정계 개편을 한다 하면 정말 반기문, 안철수, 김종인 씨가 그래 맞아 당신하고 정당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겠습니까? 예컨대 박지원 씨하고도 상당히 지금 물밑으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김무성 씨가 얼마 전에 처음 자신의 입에서 탄핵을 불같이 꺼냈을 때 알고 보니까 안철수 또는 박지원 씨를 만난 뒤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신문에 다 보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제가 볼 때는 무슨 그런 과연 정당이 될까? 될까요, 정말? 네. 아니. 20명 이상 예컨대 국민의당하고 합쳐져 가지고 새누리당에 있던 비박계가 국민당에 합쳐서 대선 후보를 내놓는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 그런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 과연 있습니까? 여보세요. 정치는 말이죠. 이상꾼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현실이에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김무성이나 유승민이가 탈당을 한다고 할 때 과연 몇 명이 따라가겠습니까? 몇 명이 따라가겠습니까? 설령 말이죠. 30명이 탄핵에 지금 이제 야당이 172명이기 때문에 소위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시키려면은 지금 28명이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설령 했다 합시다. 28명이. 그럼 탄핵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하는 탈당을 해야 되는데 김무성을 따라서 28명이 나가겠어요? 어떻게 봐요, 지금?
국민 여러분, 참 제 동포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거 김무성이 있잖아요. 당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거기에 남경필 군 또는 김용태 군이 있는 당에 틀림없이 뭉칠 텐데 그야말로 그 참 이런 소위 말하는 배은 망덕파, 배은 배신자파 이런 그런 집단의 섣불리 국회의원들이 금배지를 포기하고 달려갈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아니다 보는데요. 상식적으로 보면요.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런 형들이 있잖아요. 네. 돈 좀 잘 쓰고 그런 형들. 그런 형들이 야 뭐여? 그러면 가서 막 그 밑에 똘마니들 생각 없는 놈들이 술을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막 한참 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그 형이 살짝 망했거나 약간 위기가 오면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 그럼 지금도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김무성이가 나 따라서 새누리당에 한 40명 이상이 움직이고 있고 그 위에도 더 붙을 것 같아. 게다가 말이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종편까지 다 내 편인데 뭐 게다가 뭐 지금 뭐 한겨레까지 내 편이야. 내가 움직이면 말이야 끝나는 거야. 웃기지 말라 그래, 무성아. 끝난 거야. 왜냐? 국민 여론이 지금 반전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풍을 맞기 일보 직전이에요. 네, 천만의 지역구에 막 전화가 갑니다. 네. 신의 한 수가 찾아갑니다. 네. 하태경이 너 기다리라고 그랬지. 꼭 갈 거야. 아, 기다리고 있어 너. 그 앞에서 막 시위가 벌어집니다. 네. 예? 사람들이 막 몸을 던져서 들어갑니다. 그냥 가만 안 놔둡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예. 김무성 옆에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다니기도 무서울 거야. 그렇죠. 김무성.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신 다니기도 무서울 거야. 아마 가만 안 놔둘 거야. 사람들이. 이번에 탄핵이 만약에 가결되면 당신과 아마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대한민국을 헌법을 수호하고 이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고 하는 세력이 당신을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나부터도 마찬가지야.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냥은 놔두지 않을 거라고. 그 상식적으로 난 김무성 씨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탄핵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어요. 자, 박근혜를 탄핵하려면은 법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밖에 내놓지 않았고, 그 다음에 특별검사가 아직 임명도 되지 않아서 이른바 특검이 말이죠. 지금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를 했는데 그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가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범죄 사실이 인정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성사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근데 어떻게 대통령까지 되겠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일체 따지지 않고 대통령을 무조건 탄핵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광화문에 시위대를 몰아놓고 국회에서 200명만 채울 수가 있으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이제 언제든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네. 이게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인민재판, 여론재판을 끝내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천인공노할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이 쓰레기 언론이. 그렇죠.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이 야당과 소위 말하는 좌파 세력의 그 주장을 그대로 확대 재생산하고 자가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아무런 법리적 근거가 없이 탄핵할 수 있냐 이거예요, 대체. 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정말 침묵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국민 여러분과 전 재동포 여러분에게 제가 간절히 호소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천인공노할 죄가 과연 무엇인지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이것이 법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탄핵을 밟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이 그야말로 온갖 난도질을 해서 이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이 온갖 난도질을 한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박근혜가 얼굴 무슨 성형을 얼굴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무슨 보톡스를 맞고 무슨 비타민 주사를 맞고 태반 주사를 맞고 무슨 미백 주사를 맞고 하는 것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박근혜 최순실을 그야말로 인간 말종의 여인들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해서 조금 일말에 저는 어떤 애정이나 동정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는 게 뭡니까? 헌법과 법, 원칙에 따라가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국정농단의 기회를 준 것과 박근혜 대통령이 한 여인으로서 얼굴이 팽팽하게 보이기 위해서 의료적 그 어떤 시술을 설령 받았다고 합시다. 그게 왜 죄가 되는 겁니까? 그게 박근혜를 왜 미워해야 될 근거가 되는 거죠? 최순실의 집안에 있는 신장에 신발이 몇십 컬레가 있고 몇백 컬레가 있는 결례가 있는 것과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언론은 1960년 4.19 학생혁명 때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켰던 이른바 국민소득 70달러 수준의 그 대한민국 언론 그 수준에서 한치도 발전하지 못한 게 대한민국 언론이라고 봅니다. 권력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아냥거리고 이구적거리고 난도질하고 상처내고 길 가다가 호박밭에서 호박 발로 차버리듯이 차버리고 아니면 말고 난도질하는 그런 대한민국 언론, 이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그대로 두고서는 대한민국이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여러분한테 호소하고 싶습니다. 조선일보가 말이죠. 일주일 안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고 일면 톱으로 대서특별한 제가 이미 한 달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좌초가 망해버렸습니까? 대한민국 언론 종편을 보면요, 1시간만 종편을 보면은 미쳐버립니다. 이런 대한민국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향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가해 행위를 하고 있는, 이건 언론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향한 테러 집단이에요. 폭력 집단인 거예요. 이런 언론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야, 정말 아시겠지만 노무현 때요, 노무현이가 쌍꺼풀 수술을 청와대에 있을 때 했어요. 네. 대통령이 보톡스를 맞았는지 다른 미용 시술이 있었는지 일단은 그 세월호 침몰 당일에 없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이외의 거는 모르겠고, 저도 또 여성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제적으로 일부분에 어떤 미용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노무현이 쌍꺼풀 수술을 했을 때는 왜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까? 네?
노무현 쌍꺼풀 수술은 이게 나 여자가 쌍꺼풀 수술하는 건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남자가 쌍꺼풀 수술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뭐 눈이 약간 뭐 눈썹에 찔려서 걸리적거리나 노무현이 무슨 뭐 어떤 무슨 연예인 모델입니까? 그 얼굴이 모델입니까? 그 눈썹 좀 자르면 되지. 그 쌍꺼풀 수술하면은 아시겠지만 직물을 한 15일간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살점을 도려내는 거 아닙니까? 주사를 맞아서 아니면 뭐 미용을 하는 거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수술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이란 작자가 말이죠. 눈에 칼을 대. 전 세계 대통령 중에 전 세계 국가수반 중에 눈에 쌍꺼풀 수술하는 직무 중에 그런 대통령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수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 지금 왜 난리치고?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노무현은 얼마나 당당했어, 진짜. 아주 뻔뻔한 거지, 당당한 게 아니라. 쌍꺼풀 수술하고 말에 나오고. 저는요, 지금의 언론은 완전히 썩어버렸고요. 더 썩은 건요, 그와 함께하는 이 언론 주변에 있는 기생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예요. 완전히 정말 너무너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시궁창 냄새가 납니다. 이런 주변에 있는 언론과 함께하는 이 시궁창들 이거 싹 쓸어버리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이요 정말 미래가 어둡다 못해요 암담합니다. 암담해. 야, 그 대한민국 여성 중에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어려운 그럼요. 분들이 많이 계신 건 사실이죠. 그러나 대한민국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이 설령 무슨 비타민 주사를 맞고 뭐 했다 하더라도 솔직한 이야기가 이 앞에 여기 지금 김포 신도시입니다만 이 새로 생긴 병원에 가봐도 그런 주사 정도는 지금 소위 말하는 배너 광고라 해서 말이죠. 그 병원 안에 밖에 참 셀 수 없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뭐 과거처럼 말이죠. 무슨 뭐 진시황이 무슨 불로장생 무슨 이런 것을 뭐 구하다가 먹는 게 약이 그런 주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에서 이것을 말이죠. 그냥 무작정 보도해가지고 그 어떤 그 전직 여성 국회의원은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65세인데 그 얼굴을 봐라 이거예요. 네? 얼마나 많이 참 그야말로 쳐 바르고 말이죠. 주사를 맞았으면 그렇게 얼굴이 저렇게 팽팽할 수 있냐라는 그런 참 인간으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을 퍼부어대는 걸 대한민국 모든 신문이 다 대서특필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척을 진 어떤 전직 여성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참 제 입에 올리기도 싫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보도를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얼굴에 참 흙탕물을 튀기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네. 일본에서요. 노무현 쌍꺼풀은요.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네. 자, 이 노무현 쌍꺼풀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겁니다. 네, 찾았어요? 예, 그럼요. 네, 비포, 애프터. 아, 대단하십니다. 야. 네. 노무현은 쌍꺼풀 수술할 게 아니라요. 네. 저 위에 있는 일자주름부터 없애는 게 나을 네. 텐데, 그렇죠? 예. 아니 이 눈을 왜 저렇게 우습게 쌍꺼풀 수술한 앞에 거예요? 지금 네. 채팅하는 거 그거 좀 내려보세요. 예, 제가 잠깐만 내릴 수 네네, 있죠. 그럼요. 네, 네, 그럼요. 네. 저희가 또 최첨단입니다. 바츠찌리 리주라고 써 있군요. 네. 네, 확실히 다르다 이거죠. 영어만 잘하시는 네, 네. 줄 알았더니만 그렇죠. 일본어도 뭐,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확실히 확실히 완전히 다르다. 놀랍게 다르네 이런 네, 얘기죠. 예. 네. 그걸 또 찾으셨군요. 예, 야, 뭐 이거 지금 제 이게- 노트북은 말이죠. 예. 우리 신 대표가 이 뭡니까 인터넷을 끌어다 써가지고 예. 이게 안 나와요 지금. 예. 왜냐하면 이게 하나만 신청해서 쓰기 때문에 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깝습니다. 그죠? 이걸 지금 네. 신청을 해야 되는데. 피 좀 더 보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여보세요. 내가 네, 그런 게 광고, 아니고. 피자 광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네, 지금 네. 잠시 올리겠습니다. 아니, 참나. 야, 12월 17일, 네.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오후 2시부터 윤창중의 송년 서울 북콘서트, 윤창중의 송년 서울 북콘서트를 합니다. 12월 17일. 예. 이승만 포럼 특별 강연 형식으로 윤창중 그가 난세를 말하다. 윤창중 그가 난세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부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건국 정신으로 최악의 위중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자. 그 정동 제일교회 덕수궁 돌담길 끝에 있는 그 정동 제일교회는 초대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 유학을 떠나시기 전에 다녔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망해가는 대한제국을 통탄했던 그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윤창중의 송년 서울 북콘서트가 열리게 됩니다. 정식으로는 오후 2시부터 제가 3시까지 저자 사인회를 하고 3시부터 5시까지 토크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분들이 일찍 오시기 때문에 제가 오전 11시 정도에는 그 정동제일교회 북콘서트 그 예배당에는 제가 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그 부산 북콘서트 때에 전라도 광주에서 오신 분들이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믿고서 11시에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에 여기 그 김포에서 KTX 인천 검암역에서 KTX를 타고 가는 그 시간을 제가 좀 계산을 좀 잘못해가지고 예. 10시 40분에 도착을 하면 11시에 그 북콘서트장에 도착할 것으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갔더니 그분들이 이미 와 계셨어요. 아하. 네네.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서울이기 때문에 제가 11시에는, 오전 11시에는 틀림없이 제가 그 자리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사인도 해드리고 또 이제 그 기념 촬영, 기념 촬영도 다소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사실은 제가 그 북콘서트장에서 정말 대상황을 이루기 때문에 기념 촬영을 제대로 못 해주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그럼 이제 뭐 앉아서 같이 뭐 사인하는 모습 옆에 서서 하시고 뭐 이렇게 참 수백 장의 참 기념 촬영을 해 드립니다만, 참 서울, 대구, 부산에 이어 참 서울 북콘서트인데 참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와 참 네. 기념 촬영을 하십니다. 책도 사 주시고, 예. 참 솔직히 말씀드려서 첫 번째 피정, 그 다음에 2017년 12월 그 네. 두 책이 참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 책이 많이 팔리고 있는 그것이 저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냐면, 이 북콘서트를 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를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경비를. 그래서 참 제가 참 뭐 크게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만, 그 북콘서트를 제가 이제 개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사주시는 그 책값으로 충당이 어떻게 보면 겨우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구매하시면서 그 주소를 이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주소에 이제 저희들이 택배 비용이 2,5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에 2만 원이면은 무조건 한 덩어리, 2권을 사시든 한 권을 사시든 아니면은 20권까지 예. 그 택배 비용이 2,500원이에요. 아, 네, 2,500원. 택배 비용이. 네네. 이제 그래서 그에 제가 이제 일일이 제가 이제 사인을 해 드리고 있죠. 일일이. 이게 지금 전국에 걸쳐서 이 북콘서트장에서 사인회 가신 분, 그 다음에 저희한테 직접 구매하신 분을 지금 다 모으면 예. 전국적으로 엄청난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윤창중과 함께하는 지금 동지 세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루에 2시간, 어떤 때는 아내와 함께 4시간, 어제 같은 경우는 5시간을 사인을 하고 지금 이제 택배를 직접 붙여가지고 지금 아내와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그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 그 유명한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갑자기 야인 생활을 하면서 이른바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을 팔아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동안 집거를 하면서 정말 제가 국민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책을 한번 써보자. 네. 요즘 뭐 책이 대단한 반응입니다. 제가 지금 재밌는 걸 찾고 있어서. 네. 뭘 찾고 있죠? 네. 그 책 광고는 제가 계속 올렸고요. 네, 걱정하지 않으세요.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보세요. 지금 네네. 지금 뭘 올렸죠? 대통령에 대한 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금 뭐 시술에 대해서 네, 네. 여성들이 다 하는 간단한 시술이잖아요. 네네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노무현의 쌍꺼풀 수술 네, 얘기했고, 자 그러면 여성의 그 시술이 예. 어떤 상태까지 갔나, 그 다음에 정치인의 이 여성 관련 역시. 이 부인의 네. 사진을 한번 제가 보면서요, 내가 이거는요, 제 보세요, 이거 박원순. 내가 그래서 네. 그래서 신혜식을 좋아해요, 제가. 네, 제가 네? 자 박원순 제가 사진을 그래서 보셔야 돼요. 신혜식하고 방송하자고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료하면 원래 이제 그 사이에 조용히 있더니 예. 그걸 또 찾아냈군요. 예, 박원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한번 보시죠. 제 화면, 제 여기 모니터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 나옵니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원순 원래 부인의, 부인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야. 이게 원판입니다, 이게 원판. 네, 그죠? 네. 원판인데, 이야. 예, 요즘 최근에 어떻게 됐냐 보면 뭐 나경원 이야. 원판 옛날에 네. 신혼 때 같아요. 좋네요. 아니, 사진이 원판이라는 최근 거죠? 최근 사진. 그리고 이거 이야. 또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네. 이거야말로 지금 이거 완전히 보세요, 이거. 야, 뭐 잘 때 라면을 한 박스 먹고 자면 이렇게 얼굴이 되나? 막 부었어요. 자, 이게 젊었을 때 얼굴이 다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보세요. 네. 지금. 이게 젊었을 때 이 얼굴이에요. 예. 그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들이 예. 이런 걸 왜 지적 안 해? 저런 걸 모르지 않아요. 절대 근데 안 쓰는 거죠. 나경원이는 그때 뭐 피부과에 아니, 갔다 이러기다 여보세요. 난리 쳤어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요게 이제 과거 이야. 신혼 때 사진. 엄청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려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선거 때 이게 이야. 이게 재밌네요. 예. 이야. 그 다음에 요게 또 이제 뭐 봉사할 때 사진. 얼굴이 그때 다르죠, 그죠? 내가 얼굴이 이래서 달라요. 신혜식을 좋아하는 거야. 네, 달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여튼, 예. 네? 게다가 이제 쭉 보면 또, 예? 이 재밌는 게 또 있어요. 네. 요게 이제 가장 그때 선거 때 좀 네. 충격적인 사진이었고요. 이건 뭐 날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여주니까. 생입니다, 생. 네. 이건 생이에요, 생. 어. 네, 보세요.
박원순이 얼굴이 싱글벙글 우리 와이프 이뻐졌네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네티즌들이 하도 이러니까 네. 이런 얼굴들이 나오니까 코 보세요. 코. 네. 코. 우와, 코. 예. 이야, 그 네티즌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네. 이게 또 이제 이게 일화가 또 이게 이제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이게 이제 성형 관련 이미지 쭉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것도 있어요. 요거. 이 얼굴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네. 옆에 있는 거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인데 닮은 꽃. 강난이 박중금 닮은 꽃 화제. 근데 이야 이거 보세요. 닮았죠. 이야. 닮았어. 그렇군요. 젊었을 때 사진은 다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분 이게 닮은 꼴이라고 기사 쓰는 기자들 웃겨요. 그죠? 네. 닮은 꼴이 옛날부터 닮았으면 닮은 꼴이지만 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강난이 박중금 닮고 싶어해.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젊었을 때 사진, 네. 이 신혼 때 사진 보세요. 신혼 때 사진. 이거 재밌네. 이것만 해도 오늘 방송 1시간 할 것 같아. 자, 요 코. 네. 요 얼굴 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바뀌는데, 요 얼굴 코, 지금 이거하고, 이 사람을 봤다가, 네. 이 사람을 봤다가,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을 보면 누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 이게. 예. 나이 들면 얼굴이 변하나? 이야. 코 봐, 코. 와, 싱글벙글. 우리 와이프 네. 이뻐졌네. 싱글벙글. 요즘 뭐, 둘이 친한가요? 박원순하고 강난이하고? 이야. 이야, 이런 거는 언론들이 얘기 안 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대한민국 언론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네. 정말 진실 보도 해줘야 되고, 공평한 보도. 그럼, 박원순 서울시장 나왔을 때, 이런 문제 제기했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재임 중엔 지금 어떤가, 또 한 번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고, 박원순의 아들, 군대 문제, 의혹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주신에 대한 문제. 언론이 한번 쓰질 못해요. 무서워갖고, 발발. 대신, 지금 청와대,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요. 네. 동네 북이에요. 네. 최순실 집에 크리넥스 티슈가 그렇게 문제냐? 신발 몇 켤레 더 있는 게 그렇게 우아스럽냐? 니네 기자 새끼들은 그러면 집에 스냅바 신고 다니냐? 네 와이프는 가방 없냐? 이런 나쁜 놈의 자식들 같으니라고. 예전에 말이죠. 욕은 하지 마세요. 언론사 기자, 내가 MBC 가슴이 스폰서 도근도근. 가방 받아갖고 말이야. 논란되고 말이야. 명품 가방. 에휴 진짜. 완전 이게 말이죠. 이 언론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신의 한 수 빼놓고는요. 이것들이 언론이 아니라요. 이것들이 똥개 새끼들이죠. 똥개 새끼들. 똥개. 미안하다. 여보세요. 강아지들아. 네. 니네들한테까지 욕한다는 건 정말 미안하지만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네.